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9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부등식 문제가 나왔어요. 고차 부등식 문제 그릴 수 있으면 그냥 그래프로 푸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라는 이와 같은 그림이 하나 있고 여기는 k가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녀석을 fx라고 놓고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이 녀석을 gx라고 놓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이 녀석 그리려면 무조건 도함수가 있으셔야겠죠?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은 0이다. 자, 그러므로 공통인수 6 뺐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나와서 2111 마이너스 요 뒤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네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x값 뭐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혹은 x는 1이다 라는 극대 극수와 관련된 녀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녀석을요 그래 얘 증가함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자, 요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샬라샬라샬라 요 지점이 1 콤마 샬라샬라샬라 요렇게 나올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자, 저 녀석이 항상 성립해야 한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1도 하나 필요하겠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 자, y값을 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우선 정리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 이상인 부분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요 그래프야. 근데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k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할 때 k의 최대값 구하래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노란색이 k보다 위쪽에 있어도 되고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요점 아니면 요점에 접하면 되겠지. 중요한 건 결국 뭐야? 요점이 낮은가? 요점이 낮은가? 둘 중에 누가 더 낮은 점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 f의 마이너스 1 구해봐야겠다. 자, 구해볼까? f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저기에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자, 요 녀석 구해볼 겁니다. f의 1 구해볼 겁니다. 1 대입하면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나오네요. 그래서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5 나오지. 와, 얘가 더 낮은 점이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k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디가 됐을 때 딱 요렇게 만나는 요 지점이 제일 높아지는 위치겠구나. 얘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나오네요. k의 최대값 구하면 답은 몇 번 되겠다? 5번.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1번 나왔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자, 그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야 된다, 안 그려야 된다? 그려야 된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풀어볼까? 같이 풀어볼까요?
같이 풀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래, 좋았어. fx를 x의 4제곱 플러스 4k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자. 3차 함수건 4차 함수건 그래프를 그리려면 도함수 f-x가 필요해. 4x 세제곱 플러스 여기 뭐 하나 빼먹은 것 같다. 미쳤네. 네. 예, 맞죠? 예. 그리고 이 녀석은 4k의 세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0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극대극소의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4배의 x 플러스 k의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의 제곱은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요거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얘 절대 부등식이죠. 얘는 무조건 항상 양수밖에 안 나와요. 요런 구조의 식은. 되겠습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요. 혹시 모르는 사람 이거 지금 증명해줄까? 이거 양수인 줄 모르는 사람 알아요? 선생님 지난번 설명했나요? 했나?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므로 얘는 양수기 때문에 절대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므로 0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즉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k일 때만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생겨. 근데 얘를 봤더니 4차함수야. 원래 4차함수는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를 녀석이 딱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냐? 이렇게 3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하나만 생기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얘네 둘이 들러붙는 거야. 이제 붙는 거야. 극대인지 극소인지 하나밖에 없지.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서 들러붙으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뭐든 하나밖에 안 남는 구조가 된 거야. 왜? 원래는 여기에서 2개가 더 나왔어야 했거든? 2개가 더 나오면 3개가 되니까 하나, 둘, 셋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근데 얘가 무조건 양수야. 그럼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즉 얘는 뭐냐면요. 실근 하나에 허근이 2개가 생긴다라는 얘기랑 똑같아. 맞아? 실근 하나에 허근이 2개가 생기는 그림이라는 건 자 보자. 4차함수의 그래프는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오는 걸 기준으로 하자면 원래 기본이 얘지만요. 어떤 그림도 있어? 이런 그림도 있고 중근 하나 있는 거 어떤 그림도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도 있어요. 이렇게 3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극대 극소가 이렇게 몇 점? 3점에서 생겨. 여기에선 0이 나오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 2개가 생겨요.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그래프밖에 안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쪽인지 이쪽인지 우리 알아? 몰라. 그건 몰라. 중요한 건 여기 하나가 x가 마이너스 k일 때라는 사실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이렇게 적어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요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k야. 그러므로 나 뭐 구하면 되겠어요? f의 마이너스 k 값 구하시면 되겠죠. 자, x자리에 마이너스 k 대입했더니 k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의 4제곱 플러스 3이라고 나오네요. 결국 마이너스 3k의 4제곱 플러스 3이라는 이와 같은 함수값을 갖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아무리 낮은 점이라도 x축보다 같거나 x축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즉 제일 낮은 위치에 속해 있는 요 점이 뭐 이상이어야 된다? 0 이상이어야 한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찬지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0 이상이에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0 이상이라 그랬거든. 이 그래프는 모두 다 x축과 같거나 x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므로 제일 낮은 점, 다른 점은 볼 필요 없이 제일 맨 밑에 있는 점 하나만 따지면 되겠지? 얘만 0 이상이면 된다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부등식에서는, 고차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양변을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K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부등호 방향 음수로 나뉘었으니까 바뀌겠죠? 이와 같은 식이 됐어요. 자, 얘는요, 마치 1에 4제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죠? K-1, K 플러스 1, K의 제곱 플러스 1은 0 이상이다 라는 이와 같은 4차 부등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항상 양수지. 자, 항상 양수인 녀석은 부등식에서 양수로 나눠도 된다, 안 된다? 된다야. 양수로 나눠도 부등식에 영향 미치지 않죠? 결국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 원래는 4차인 줄 알았는데 남는 건 결국 2차 부등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했더니 -1 이상 1 이하네요. 정수 K의 값은 몇 차? 이건 그냥 너무 적으니까 그냥 적자. 몇 개다? 3개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찬정이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도록 할게요. 자, 925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요, fx가 항상 gx보다 작거나 같다.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부등식에선 우리 어떻게 풀면 편해요? 이렇게 두 개 놓고 푸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0과 비교하는 게 편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풀 거예요. 그래, fx-gx가 0 이하이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야겠다. 문제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더 쉽겠다. 어차피 3차 구할 거 그냥 어렵게 3차나 구하고 0과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fx-gx라는 요식을 예를 들어 hx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hx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x는요, fx에서 gx 뺀 값이니까 4x의 세제곱에다가 얘를 뺐으니까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되네요. 자, 그래프 그릴 겁니다. h-x는 12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은 0. 결국 6으로 묶었더니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나와서 2, 1, 1, 1 마이너스 요 위에가 붙으면 되겠네요. x의 값이 뭐하고 뭐가 나온다? 2분의 1과 x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요. 그래, 얘는 3차니까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네. 자, 요 점의 x좌표 몇입니까? 마이너스 1, 샬라샬라샬라. 요 점의 x좌표 뭡니까? 2분의 1,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뭘 구하래요? 마이너스 1 이상, 예, 바로 요 점이네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뭐 이렇게 2 이렇게 잡도록 하자. 자, 요 시뻘건 부분이 바로 뭐여야 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대요. 그 얘기는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x축이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되지. 그럼 이제 관건은 뭐야? 누가 더 높은 곳에 있을까요? 야, 맞으니까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의 마이너스 1 구할 겁니다. 아, h지? 미안해요. h의 마이너스 1 구할 겁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a 이렇게 나와서 a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래서 이 자리는 a 플러스 5가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엔 h에 2를 대입하겠습니다. 8, 4, 32
3, 4,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A네요. A 플러스 32 나옵니까? 예. 그래서 A 플러스 32 나와요. 누가 높아? A 플러스 32가 훨씬 높죠. 그러면 제일 높은 이 A 플러스 3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한 놈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A는 마이너스 32 이하가 되겠다. 실수 A의 최대값 구하면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2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별로 어렵지 않지? 그냥 그래프만 그려가지고 문제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돼요. 넘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8페이지에 보면요. 예. 개념이 쭉 나와 있네요. 좀 줄여야겠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개념은 뭐냐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위치, 수직선, X축이라는 수직선이 있을 때 수직선 상에서의 위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무슨 개념이 나오냐? 속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다시 속도를 미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되어버립니다. 자,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라는 관계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나요? 얼핏 얘기한 적 있지? 우리 처음인가 이거? 그래요? 예, 그럼 좀 기억하도록 하자. 자, 지금 뭐뭐뭐의 관계야. 시작!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예요. 다시 뭐뭐뭐?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치, 속도, 가속도에서 이 위치, 속도, 가속도의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요. 시각 t예요. 우리는 항상 위치를 논할 때 야, 바로 그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어디야? 라고 모든 위치를 t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위치라는 녀석을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미분하면 시각 t에서의 뭐를 구하게 된다? 가속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위치를 뭐라고 종종 쓰냐면 수학에서 x라고 써요. 왜 x야? 우리가 구하는 위치가 수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치거든. x값이라서 x를 써요. 자, 그리고 속도를 쓸 때 보통 v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가속도를 표현할 때 보통 a라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위치 x, 속도 v, 가속도 a야.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위치 x를 구할 때는요. 얘를 시각 t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므로 얘를 ft라고 쓸 수 있어. 와, 위치 x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구나요. 자, 그러면 이제 v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v는 여기에 보이는 위치 x를 미분하면 됩니다 라고 했지. 미분하기는 미분하는데 뭐에 관해 미분한데? t에 관해 미분하는데 우리는 요걸 어떻게 쓰냐면요. dx, dt라고 써요. x를 t에 관해 미분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 좀 편하게 말할 땐 f-t라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왜? ft를 미분하면 f-t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가속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는 속도 v를 미분한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시작! dv, d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위치 x는 ft, 속도 v는 dx, dt, f-t, 가속도 a는 dv, dt. 자, 요
식의 조금 구조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얘 3번씩만 읽고 갈게요. 각 줄당 3번 읽고 3번 읽고 3번 읽을 거야. 시작! 위치 x는 ft. 한 번 더. 위치 x는 ft. 위치 x는 ft. 속도 보이는 dx dt f-t. 속도 보이는 dx dt f-t. 속도 보이는 dx dt f-t. 가속도 a는 dv dt. 가속도 a는 dv dt. 가속도 a는 dv dt. 이런 구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밑에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슝 올라가 보도록 하자. 1에서 6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라고 적어놓으세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라고 하면 선생님이 보통 위치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 시작! X는 FT. 위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점 P의 위치 변화량을 계산하고 싶어요. 자, 위치 변화량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얘를 위치 변화량이니까 x가 변화한 거지. 변화를 수학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델타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델타 x라는 것은 바로 뭐냐? f의 t 플러스 델타 t에서 마이너스 ft를 한 것이 바로 델타 x다예요. 자, 그리고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점 P의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보겠다. 자,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우리 상식적으로 속도는 커다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뭐 이런 걸로 배웠었지? 여기서 거리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위치야, 위치. 위치 변화량이니까. 맞아? 네. 위치 변화량, 움직인 거리. 그러므로 평균 속도라는 것은요, 델타 x를 델타 t로 이렇게 나눈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식을 세면 어떤 식이 나와? 델타 t분의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라는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 요거 뭔지 알지? 얘 뭐야? 평균 변화율이야. 우리 요식 많이 익숙하지? 평균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아래에 적어 놓으십시오. 평균 속도라는 것은 결국 함수 ft의 무엇을 의미한다?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함수 ft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 자, 되겠습니까?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를 구할 거야. 얘는 어때? 바로 그 순간의 속도지. 이건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야? 순간 변화율의 개념이야. 바로 그 한 시점에서의 속도. 맞아? 평균 속도가 아닌 바로 그 한 시점에서의 속도는 평균 변화율이 아닌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는 V가 되는 거예요. V는 순간 변화율이니까 이 평균 변화율에 뭐만 해주면 돼? 극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요것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만 평균 변화율에 붙여주시면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속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였어? 델타 x였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다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냐면 원래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이 델타를 0으로 보내. 아주 작은 극소로 보내. 그러면 이 델타가 아주 작아지면 뭐로 바뀐댔어? d라는 문자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dx, dt라는 개념이 나오고 결국 속도는 뭐와 같다? f-t와 같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밑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속도라는 개념은 결국 뭔가 봤더니 점피의 시각 t에서의 무슨 변화율이다?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다요. 속도라는 것은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의미한다. 즉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위치를 미분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속도가 아닌 속력을 묻는 문제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자, 속력을 묻는 문제들이 등장할 때 있다? 그 얘기는 뭐야? 속도와 속력을 구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예요. 자, 그러면 속력은 뭐냐면요. 우리가 속도를 뭐라고 했어? v라고 했지? 맞아? 이 속도에 절대값을 붙인 게 바로 속력이에요. 즉, 얘가 바로 속력 되겠습니다. 속도의 절대값에 절대값 붙인 것이 속력이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가속도에 대한 식의 다양한 표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는요. 우선 선생님이 A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 그리고 가속도는 뭐를 미분한 거야? 속도를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d, 아이고 d 된다. 죄송해요. 델타 v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자, 얘는 어떻게 돼? 델타가 0에 가까워지면 d로 바뀝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dv, dt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v는 f-t로 표현한다고 했으므로 d, dt, f-t라고 이렇게 적으셔도 이것이 바로 뭐다? f-t를 다시 한번 미분했다. 가속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전부 가속도의 표현이에요. 정리하십시오.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겠지. 위치, 속도, 가속도, 그리고 속력까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식의 표현을 잘 정리해 두기 바란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수학을 배우고 있지만 선생님이 살짝 과학 정리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의 용어 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에 이런 게 나와 있네. 이게 뭐야? 예, 동서남북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점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는데 1초 만에 A에서 B까지 이렇게 움직였어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는요, 다시 누가 1초 만에 슉슉 이렇게 움직였어. A에서 C를 거쳐서 B로 샥 움직였어. 맞아? 자, 그럼 비교해보자. 거리라는 개념과 변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거리와 변위의 차이는 뭐냐면, 야, 얘 얼만큼 움직였어? 5m 움직였어. 이게 거리예요. 변위라는 건요, 요 거리에다가 방향성을 덧붙인 개념을 말해요. 그럼 얘는 무슨 방향으로 움직였어?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이죠. 그래서 변위를 얘기할 때는 동쪽 방향으로, 동쪽으로 몇 미터 움직였다? 5m 움직였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학에서는 속력과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속력이라는 개념은요, 위에 나와 있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걸 말해요. 자, 속도라는 개념은 방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과학에서는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뭐야? 5m만큼의 거리를 1초만큼 움직였지. 그러므로 5m/s 이런 속력을 갖겠네요. 자, 이 녀석은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5m만큼 움직였지? 1초 만에. 그래서 속도는 5m/s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에서의 거리는 얼만큼이야? 얘는 얼만큼의 거리를 움직였어요? 7m 움직인 거야. 되겠습니까? 7m. 예. 하지만 변위는 처음과 끝에 최종적인 결과만 봅니다.
자, 변이는 방향 말해야 되지. 무슨 방향이에요? 동북쪽으로. 몇 미터 움직였어요? 5미터. 3대 4대 피타고라스 정리죠? 5예요. 아, 변이는 동북쪽으로 5m 움직인 거구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속력을 구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7m를 1초 만에 움직였으니까 7m/s 나오겠지. 하지만 속도를 구하게 되면 얘 뭐가 되겠습니까? 5m/s가 나온다예요. 이건 수학이 아니다 뭐다? 과학이에요. 오, 과학에는 이와 같이 방향성을